박근혜 대통령님 때 이랬습니다. 자, 일단 코레일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 박근혜 2013년 12월 달에 철도 파업이 일어났었죠. 그때 철도 파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주 단호하게 파업에 대처하고 파업을 해결을 하셨습니다. 막판에 김무성이가 고춧가루를 뿌려서 100%의 효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유익한 효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코레일이 흑자로 돌아서서 1,000억 원을 벌었고 2015년도에도 1,100억 원 벌었고 2016년도에 1,5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 코레일은 이명박 때도 5천억 원, 3,500억 원 적자를 봤었어요. 그 코레일은 만년 적자야, 얘가 만년 적자.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님 흑자로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이 청와대를 꿰차고 나서 또 보세요. 코레일이 2017년도에 마이너스 5천억 원 까먹었고요. 2018년도에는 7천억 원 까먹었습니다. 아주 국민들 세금 까먹는 아주 하마예요, 얘네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못돼 먹은 철도 노조를 잘 잡아가지고 코레일 운영을 잘했는데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자, 2018년도에 7천억 원이란 손해 어마어마하게 봤죠. 자, 7천억 원이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7천억 원이 손해를 봤는데 정부에서 세금으로 3,200억 원을 보조를 줬어요. 그래서 7천억 원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7천억 원을 손해 봤는데 정부 세금으로 3천억 원을 지원을 해줘서 결과적으로는 코레일이 4천억 원 적자로 끝났지만은 이게 세금까지 들어간 걸로 보니까 어차피 7천억 원이 손해를 본 거다. 어마어마하게 본 거죠. 이렇게 적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일 철도 노조가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는 겁니다. 정말 벼룩이도 뭐 벼룩이 간을 빼먹는 정도죠. 돈도 못 벌면서 세금 그러니까 월급 올려달라고 하면 결국은 국민 세금에서 철도 노조원들 월급 올려주라 그 얘기밖에 안 되죠. 여러분 주머니에서 세금 뜯어서 철도 노조원들 먹여 살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 아주 강경하게 잡았었죠. 굴복도 타협도 안 해. 그래서 철밥통 노조 정치 파업 이제는 못 봐줘. 그렇게 해서 잡았던 거죠. 이때 박근혜 대통령님의 리더십이 뭐였냐. 철도 노조에서 보여준 게 철도 노조의 부당한 파업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칙 리더십으로 철도 노조를 아주 잡았다. 그래서 만년 적자로 왔던 코레일을 흑자 기업으로 만들었던 거죠. 자, 이 철도 노조가 정말 문제가 많은 게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렇게 잘 좋게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 문재인 때 와가지고 보면요. 이 박근혜 직원 늘어나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2016년도에 이 철도 노조원이 600명이었는데 문재인 들어서서 1,000명으로 늘다가 2018년도에는 2배로 2,000명이 늘다가 2019년도에는 4,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조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코레일 돌려서 운영해가지고 적자를 보면서도 사람을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저거 인건비 나가는데 엄청난 돈이 나가니까 이렇게 작년도에 7,200억 원씩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게 얼마나 또 많이 손해를 보겠어요. 인원을 저딴 식으로 뽑으니까. 거기다가 이 철도 노조원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이 직원, 코레일 직원 또는 가족 할인 공짜 탑승으로 1년에 50억 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혜택을 세습까지 한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2040년부터 국민연금이 적립금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10년 지나면 국민연금이 줄어들 거로 생각해. 그러니까 이 10년 지나면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나게 솟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예전에 계셨을 때는 4대 개혁을 하셨죠.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공기관개혁.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때 이 공공기관이 흑자가 많이 늘어났었어요. 교육도 그렇고요.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타협을 안 하셨어요.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돈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걸 안 하신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에 코레일이 7천억 원이라는 적자를 냈는데 국민 세금으로 3,200억 원을 도와줬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걸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타협을 안 하셨던 거예요. 타협을 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타협을 하면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무책임한 정치인들은 일단 쇼하니라고 바빠가지고 국민들 세금이 나중에 왕창 늘어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일단은 막 화려하게 국민들에게 쇼만 하죠. 적당히 타협하고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짓들을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 철도 노조 개혁할 때도 온정주의적인 결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온정주의, 뭐 사람이 뭐 철도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는데 그것을 강경 진압하면 되냐?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해결이 안 되죠. 자, 철도 노조들도 사람이다라고 문재인이 늘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럼 철도 노조원들이 사람 취급을 하니까 국민 세금에서 철도 노조원들 밥 먹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쪽에서 나약하면 다른 쪽에 국민들이 골마 터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원칙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문재인은 다 망했습니다.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쇼하고 거짓말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늘 그 대통령으로 계셨을 때 그 군인들에게 강조했던 것들이 이런 거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는데 어저께 대한민국 국군의 즉각 대응 사격은 북한에 대해서 이런 평소의 원칙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다. 군인들에게도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저기 휴전선 최전선에 나가서 군인들에게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하냐? 적이 굴복할 때까지. 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자동으로 응징한다. 표적은 뭐냐? 도발 원점, 지원 세력까지 북한에 대해서 자동으로 응징한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워낙 원칙적으로 강하게 대응을 하고 정책을 하니까 그 밑에 국방부 장관도 또는 뭐 국가안보실장도 이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호랑이 장관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 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미국에 가서 미국 펜타곤에서 동맹국 수반 최고의 예우를 받으셨던 거죠.